안녕하십니까. 더붓다 167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불교만이 갖는 5가지의 특성에 대해 살펴봤죠. 첫째는 이제 현견이다라고 해서 불교는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뭐 극락이 있네, 사후에 죽으면 뭐 육도윤회를 하네. 사실 그건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이지 본래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부대 시절이다라고 해서 과보가 있다. 인연과법이다. 씨앗을 뿌리는 대로 거둬들인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내견이라.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죠. 빌어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인해서 만드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친근 열반이다라고 해서 열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게 해주고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는 주되 네 스스로 없애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응자각지다라고 해서 상식적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상식적. 상식을 벗어나서 형성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뭐 빌면 낸다, 쓰면 된다. 이건 비상식적인 일 아니에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일을 상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다. 또한 20가지의 19가지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범부에게 엄하게 대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미워하지 않기가 어렵고, 또 성현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의를 잃지 않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했을 때 보시하고 싶어도 가난해서 보시하기 힘들고, 신분이 존귀하면 자만에 빠져서 도를 배우기 어렵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도를 구하기가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기가 어렵고, 부처의 세상을 만나는 일은 더욱 어렵고, 색을 참고 욕을 여의는 것이 어렵고, 색이다 하는 것은 물질, 뭐 명예 이런 것들이죠. 또 좋은 것을 보고 구하지 않기가 어렵고, 권세로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일이 어렵고, 모욕을 당해서 성내지 않기가 어렵고, 또 널리 배우고 두루 탐구하는 것이 어렵고, 초학자를 무시하지 않기가 어렵고, 아만을 제거하는 일이 어렵고, 선지식과 만나는 일이 어렵고, 하늘의 별따기지요. 심성을 보고 도를 배우는 일이 어렵고, 또 상대를 대하고 움직이지 않기가 어렵고, 근기에 따라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어렵고, 마음을 평안히 갖는 것이 어렵고, 시비를 말하지 않는 일이 어렵고, 방편을 잘 깨우치는 일이 어렵다라고 해 있는데, 자, 오늘부터는 프라세나짓 왕의 피해, 여러분들 5권 83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자, 비루다카, 비두바드라고 하기도 하죠. 왕자의 유학이다 하는 이야기. 자, 비두바드 태자가 외가인 샤카족으로 유학을 오지요. 어느새 비루다카 왕자가 천축의 지배자인 프라세나짓 마하라자의 후계자로서 태자 위치에 봉해지게 되었고요.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종족이면서도 태자의 외가인 샤카족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지요. 프라세나짓 왕이 샤카족과 인연을 맺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공주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화원의 딸을 이쁘게 공주처럼 꾸며서 보냈단 말이죠. 그 사이에 난 아기가 비두바드 왕자예요. 비두바드 왕자가 비루다카 왕자죠. 카빌라바수티에 도착해서, 자, 어린 비루다카 태자가 보여준 의연한 모습이 과연 천축의 종족인 코살라욱의 왕자다웠다. 늠름하게 컸던 이야기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게 영리했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속으로 하천한
자의 출신이라 경멸하던 샤가족들의 감탄을 낳게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잠시 휴식에 취하기 위해 정원을 거닐다가 저곳에 새로 만든 건물이 무엇 하는 곳일까? 다른 곳과는 모양새도 다르고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 궁금함에 발길을 돌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면 연단에 전단 향목으로 몸체를 삼고 연꽃이나 공작의 깃털 문양으로 만들어져서 마하라자 브라세나짓 왕자만큼 버금가는 품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비루다크 왕자가 슬며시 다가가 의자에 앉아보고는 좋구나. 아마 특별한 주변이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나도 이 다음엔 이러한 의자에 앉아서 온 천축을 호령할 수 있겠지. 비루다크 왕자가 즐거운 꿈에 도취되어서 있을 때 웬 노파 하나가 계단 위를 뛰어오르면서 고래고래 악을 질렀어요.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감히 니 따위가 먼저 앉아서 부정을 타게 하는 거냐? 냉큼 일어나지 못할까? 우리 샤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자리인데 아무리 배우지 못한 종년의 새끼라고 하지만 어찌 이리 무례할 수가 있는가? 어서 일어나지 않고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가? 그러자 비루다카 왕자가 아니 배은망덕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함부로 이불을 놀리는가? 누군지 잘못 알고 떠드는 모양인데 나는 브라세나짓 마하라자의 태자 비루다카이다. 알겠는가? 그러자 그 노파가 너같이 무례하고 보잘것없는 놈이 왕자는 무슨 왕자? 네가 감히 네 신분도 모르고 떠드는 모양인데 너는 마하나마의 라자의 시종 나가문다 딸인 바사바의 아들이 아니더냐? 시종의 딸도 종의 신분이고 종의 아들 또한 종의 신분이지 별것 있겠는가? 미천한 종놈의 자식이 감히 부처님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막중한 죄를 어찌하려는가? 자, 이 당시에는요 모계 사회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브라세나짓 왕의 후처로 들어갔단 말이죠. 하지만 샤 가족에서 바로 뭐예요? 하천한 화원 관리자의 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비두우바 태자가 바로 자기의 신분이 프라세나짓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이라기보다도 바로 천한자의 신분이 돼서 바로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천민이 되는 신분 계급제도였죠. 어머니를 따라가니까. 비루다카 태자는 노파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칼을 뽑아들었어요. 자기의 태어남의 진실을 여기서 알게 되죠. 아무리 무식한 노파라 하더라도 감히 대 코살라 제국의 태자를 종놈의 새끼라고 비하를 하다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니로다. 그러자 노파가 과연 종놈의 새끼라 하는 짓도 다르구나, 천하구나.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확실히 가문 있는 집안의 자손은 달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네. 어서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부처님께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칼을 뽑아 행패를 부리려 하다니 과연 천한 놈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러자 비두바 태자는 아무리 노망한 할망구라 해도 나를 이처럼 모욕하고 살아남기를 바라는가? 비루다카 태자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 할망구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 말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때가 뭐 6, 7살 때인데 그렇죠. 하지만 그 6, 7살 때 생각이 사람들이 나지 않아요. 특히 뭐 있었던 일, 뭐 심한 일 같은 거는 그런 어떤 여건을 비루다카 태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죠.
그동안 말은 않고 있었지만 나를 대하는 샤 가족들의 눈빛이 경멸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다 천민의 자식이다라고 깔밭된 이야기죠. 노파의 말 속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된 비루다카 태자는 노파를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이리에서 탄생 후 처음으로 비루다카 태자는 칼에 피를 묻히게 되죠.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었어요. 영리한 비루다카 태자는 숨겨져 있던 자신의 탄생 비밀을 알게 되고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복수를 맹세하죠. 자, 이게 원인이 돼서 결국은 샤카족을 멸망시키는 게 샤카족의 핏줄인 비두바드 왕자가 완전히 종족 하나도 없이 다 섬멸을 시키게 돼요. 샤카족의 멸망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부처님은 여러분들 부처님 모든 거 다 이루게 해준다고 빌고 매달리고 하지만 샤카족의 멸망을 부처님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리수리 야 하면 살려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부처님은 왜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도 아닌 동상들한테 뭘 해달라고 하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하고 참. 내가 언젠가 마하라자 위에 오르면 반드시 샤카족을 멸족을 시켜서 오늘의 이 능멸을 보답하리라. 6, 7살의 비두바 태자는 이때부터 샤카족을 멸망하기 위해서 마음을 갈죠. 자, 이때 별궁에서 왕자와 노파가 충돌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대신들이 허둥지둥 달려오게 돼요. 아니 비루다카 태자시오, 무슨 일이신지요? 위대하신 태자시오, 이 노파는 크게 망령이 들어 있었사오니 무슨 말을 들으셨더라도 노여움 푸시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비루다카 태자를 잘못 건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프라세나짓 왕의 종속국이었단 말이에요. 샤카족은. 거기서 명령 하나만 떨어지면 목숨이 살아남질 않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자 비루다카 태자는 별일은 아니니 그대는 크게 근심하지 말지어다. 이 노파가 말을 함부로 지켜라서 내가 하늘을 대신해서 벌을 준 것이니 이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다음 날 비루다카 태자는 유학을 취소하고 본국인 스라바스티로 돌아갔어요. 샤카족들은 그날 이후에 앞으로 닥쳐올 운명을 예견하면서 불안 속에 지내게 됐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서 불안 속에 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동안 세월이 흘렀어요.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아자타 사투로 왕은 마가다국으로 돌아가죠. 이제 코살라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자, 부처님의 가마를 받고 깊은 반성을 하며 불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다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다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전쟁의 욕구를 물리치기가 쉽지는 않았죠. 더구나 오랜 세월 아들 아자타 사투 태자는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있던 어머니 위대의 부인 바로 남편의 뒤를 따르겠노라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 이게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자타 사태자가 빈비사라 왕을 옥에 가두어서 죽게 하고 위대의 부인도 결국은 남편을 따라 가요. 근데 그 위대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코살라국하고 마가다국이었어요. 그래서 코살라국은 프라세나짓 왕이 있었고 또 마가다국은 빈비사랑이 왕이었다가 바로 아자타 사투태자가 왕이 되어 있을 때요. 이때 위대의 부인은 자결을 해요. 남편 따라간다고. 근데 바로 코살라국의 프라세나짓 왕의 여동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 전쟁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사돈가 아니라 위대의 분이 목숨을 끊게 돼요. 자, 이때 북쪽의 강국 코살라국
프레스나짓 왕의 여동생이며 마가독 빈비사람의 왕으로 아자타사투르의 왕이 어머니였던 위대의 부인 죽음으로 그동안, 자 그렇게 따져보면 아자타사투 태자가 위대의 부인의 아들이니까 위대의 부인이 오빠가 프라세나짓 왕이니까 따져보면 외삼촌이죠. 외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근데 전쟁을 일으켜요. 그동안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의 충돌을 억제시켰던 유일한 힘이 갑자기 진공 상태로 변해버리자 위대의 부인 죽자 오랫동안 참아왔던 장군들이 즉각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코살라국의 속국인 카시국으로 진군을 해서 쳐들어가요. 코살라국은 직접 치지는 못하고 바로 샤카족도 카비라국도 코살라국의 종속국이었지만 가시국도 종속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시국으로 쳐들어가요. 이러면서 결국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의 대전쟁이 시작이 되죠. 자, 마가다국의 코살라국의 속령인 카시국을 공격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프라세나짓 마하라자도 즉각 병을 일으켜서 출동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두 강대국이 서로 자존심이 걸린 큰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선제 공격을 시작한 마가다가 먼 길을 온 코살라에 지쳐. 그러니까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지쳐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략 시간으로 보면 걸어서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 한 일주일에서 8일 정도 걸렸다라고 해요. 꾸준히 걸어서 오면. 그러니까 꾸준히 왔기 때문에 지친 문제를 쳐서 결국은 코살라국에 당하게 돼요. 그래서 서전을 마가다국이 승리로 장식하게 되죠. 하지만 수많은 속국들을 거느리고 호령을 하던 코살라국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죠. 천천히 본진을 이끌고 온 프라세나짓 왕이 장군들을 모아놓고 아자타사투로 왕을 생포할 계획을 세워요. 이러자 이때 아버님 저를 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시고 출정을 명해 주십시오. 반드시 3일이 지나기 전에 아자타사투르의 무릎을 꿇리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비루다카가 얘기해요. 냉정히 살펴보면 비루다카하고 그 아자타사투 왕은 어떻게 돼요? 사촌지간이란 말이죠. 사촌지간. 그러자 프라세나짓 왕이 장하다 비루다카여, 지금부터 태자에게 전군의 지휘를 넘겨주노라. 코살라 제국의 총사령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라. 그래서 결국 비두바두가 코살라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군지권을 손에 넣게 되죠. 이러면서 비루다카 왕자는 오랜 부장이던 디카카라야나 장군을 임명을 하고 그의 일생의 새로운 운명을 결정지을 전쟁터로 진군하여 나가요. 자, 비루다카 태자시여, 드디어 기회를 잡았나이다. 샤카족의 카빌라바스로부터 추악한 모욕을 받은 지 언 10여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토록 소원하시던 코살라의 군권을 한 손에 쥐게 되셨으니 10년의 원한을 풀 수 있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은 듯 하옵니다. 그러자 비루다카는 과연 나의 충성스러운 디가 카라야나로다. 이 마음속에 쌓인 한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충복이로다. 그러나 지금은 눈앞에 아자타사투르라는 시대의 경쟁자를 두고 일전에서 승리해야 하는 일이 있도다. 기필코 이 싸움에 이겨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마하라자가 되리라.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의하면요, 상위 계급의 남자와 일반 여자 사이에 태어난 자는 어머니 신분에 따라서 하위 계급의 신분을 이어받게 돼 있죠. 그래서 비록 아버지가 천축 제1의 마하라자 프라세나짓 왕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비두바드는
자신도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프라세나짓 왕의 청혼에 거짓으로 신분을 감추고 시종의 딸, 화원 관리원의 딸을 시집을 보냈기 때문에 결국 비루다카의 신분도 종의 신세로밖에 될 수가 없었죠. 비루다카는 어떻게든 샤카족을 멸족시켜서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있고 자기한테 경멸을 한 이런 샤카족을 멸족시켜서 이 비밀을 끝까지 감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깊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워낙 어려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비루다카 왕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충복 니가카라야나 장군이 진군을 몰아 아자타사투르의 병지를 향해서 질풍같이 돌진을 해 가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마가다군은 경계를 느슨하게 했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코살라군의 공격에 크게 당황하기 시작을 하지요. 결국 마가다군이 퇴각을 하자 미리부터 길목에 지키고 있던 비루다카의 병사들이 포위를 해서 결국 마가다의 장병들이 대부분이 전사를 했고 결국 비루다카의 말대로 아자타사투르 왕은 생포가 되어서 프라세나짓 왕의 무릎을 꿇었어요. 자, 사랑하는 나의 태자야, 나와 약속을 지켰구나. 프라세나짓 왕이 비두바드 왕한테 한 얘기죠. 비두바드 태자한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은 승리자의 영광된 특권인데도 적장의 목숨까지도 소중히 여겨서 그의 목숨까지 살려두었으니 태자의 행동이 갸륵하도다. 냉정히 따져보면 비두바드 왕과 아자타사투 왕은 비두바드 태자와 아자타사투 왕은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사촌지간. 이쪽에서 보면 고종사촌, 이쪽에서 보면 외사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살려둔 거예요. 자, 이제 전장 끝났으니 그만 군사들을 거두어 돌아가도록 하자. 그러자 비두바 태자가 대왕마마, 아직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아직 수많은 적의 졸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서 소장이 이 군대를 그대로 이끌고 그들을 소탕한 후에 귀국하도록 하겠나이다. 자, 그러자 이 사건을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로운 동안은 남을 속여서 빼앗는다. 자신에게 이로울 때는 속여서 빼앗는다는 이야기죠. 남을 속여서 빼앗을 때 빼앗은 자 또한 빼앗기고 빼앗는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이 익지 않는 동안은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하지만 악이 익을 때는 괴로움을 받는다.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얻게 되고 남을 이기는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를 얻게 된다. 남을 비방하는 자는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얻게 되고 남을 괴롭히는 자는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얻게 된다. 이렇게 업은 굴러가고 그는 또 빼앗고 빼앗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프라세나짓 왕의 깊은 불심은 침략자 아자타사투르 왕을 살려보내는 관용을 낳기도 했고요. 굉장히 보면 조카인데요. 하지만 비루다카 태자는 아직까지 이곳저곳 배회하는 마가다의 잔당들을 소탕하여서 완전한 평안을 되찾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한 번 장악한 군권을 내놓지를 않았죠. 그리고는 니가카라야나와 비루다카의 음모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태자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태자님은 마가다의 잔당 소탕을 이유로 이곳에 남아 계시고 대왕마마는 먼저 스라바스로 귀환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하라자의 귀국기를 호위하는 어림대장에 저를 임명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과연 프라세나짓 대왕의 개선 행렬은 스라바스티를 향해서 출발했고요. 또 그 호위 대장으로는 이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니가카라야나가 임명이 되었죠. 대왕마마, 귀향길에 오른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곳에서 대략 30여리 떨어진 곳에
메다르바라라고 하는 샤 가족의 도시가 있는데 그곳의 정사에 지금 부처님께서 와 계신다고 합니다. 대왕께서 원하신다면 그쪽으로 모실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루쯤 부처님을 배웠고 담소를 나누시며 심신의 피로를 푸신 후에 다시 스라바스티로 향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감히 권청을 드립니다. 분부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브라세나짓 왕이 디가카라야나 장군, 그대가 짐의 뜻을 바르게 짐작하고 있도다. 어서 행차를 메다르바라로 향해서 세존을 뵙고 가도록 하자. 어서 가자. 자, 이 속에는 모함이 들어있는데 브라세나짓 왕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럼 신통력에 능가한 부처님은 왜 모르고 계셨을까요? 부처님은 사람이에요. 부처님 당신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당신도 할 수 없다라고 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으로 알죠? 뜻밖의 부처님을 뵐 수 있게 된 브라세나짓 대왕은 행차를 재촉하며 샤가족의 마을 메다르바라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곳에는 샤 가족들이 세존을 모시기 위해 작은 정사를 지어놓고 있었는데 브라세나짓 왕은 경건하게 부처님의 친견을 위해 코살라의 마하라자를 상징하는 왕관을 비롯해서 왕검 그리고 왕권의 표적인 5가지의 상징물들을 모두 벗어서 니가카라야나 장군에게 넘겨주고는 홀로 도부로 정사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큰 실수가 되죠. 왕권을 상징하는 걸 전부 디가카라야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디가카라야나가 이것을 전부 비두바두 태자에게 갖다 주고 왕을 선포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신통력으로 한눈에 알 수 있는 부처님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동상한테 빌면서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잖아. 부처님 살아있을 때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한편 디가카라야나 장군의 삼촌인 반둘라 장군은 과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프라세나짓 왕의 충복이었는데 그의 세력과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그것이 두려워서 프라세나짓 왕이 반둘라 장군을 모함을 해서 그를 비롯한 그의 측근과 가족들을 전부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틈만 나면 부처님께 참회를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다짐하곤 했는데 디가카라야나는 그것이 또 한이 되어서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반둘라 장군이 죽은 뒤로는 반둘라 장군의 조카 되는 디가카라야나가 신임을 받아서 파세나짓 왕을 모시고 다녔지만 그도 역시 뛰어난 제주꾼이라 나도 역시 얼마만큼만 성장을 하면 삼촌인 반둘라 장군과 같이 죽고 말겠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죽기 전에 삼촌의 원수를 갖고 나도 위험을 피해야지 하는 생각을 늘 해왔던 터였어요. 자, 우리는 맨날 그래요. 서로 모함하고 뭐 요즘 잘은 몰라도 보면 정치계에도 보면 누가 좀 뜨면 죽이고 스포츠에도 보면 누가 좀 뜨면 배 아파가지고 시기하고 질투. 연예인도 그렇고. 자,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불교계도 마찬가지죠. 프라세나짓 대왕의 돌연한 출현에 정사는 술렁거렸어요. 그러나 부처님을 뵙기 위해 왕장까지 벗어놓고 호위병들을 모두 정사 밖에 세워놓고는 홀로 정사 안으로 걸어오는 대왕의 모습에 모든 승려들이 감격하면서 공손히 맞아들였지. 부처님이시여, 나는 수십 년간 스스로 청정한 행을 닦으면서 목욕하고 난 뒤 기름을 바르고 머리와 수염을 손질하고 오욕을 탐닉하는 바라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바라문 승려들이 겉으로는 청정한 척하면서 오욕락을 부렸다는 얘기죠. 어디 바라문 승려들 뿐이겠어요. 그런데 이곳 정사에서는 원만하고 깨끗한 행을 닦고 있는 불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질시하고 다투어서 살아가는데 이 교단만큼은, 부처님의 교단만큼은 제자들이 서로 화합해서 자연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 마가다의 국왕으로 있는 아자타 사투르와 전쟁을 치르고 개선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그가 나의 조카이면서도 우리의 영역을 침략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다투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요?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아자타사투르가 대바다타의 꾀임에 빠져서 제아비를 죽이는 폐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이번에는 정법을 지키려는 저에게 군사를 일으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이런 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옵니까? 부처님이시여, 왕의 신료로서 나라의 대계는 생각지 않고 자기의 이기만 구하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아첨하는 자를 중요해서 환난을 증장시키는 자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법의 왕은 침략하는 왜구로부터 무고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력을 일으켜 백성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능한 칼을 쓰는 일이 없이 역적이나 왜구를 평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요, 만약 그것이 용납하지 않을 때는 무력을 사용하되 될 수 있는 대로 적장을 사로잡아 적의 힘을 무력화시킴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이미 이러한 방법으로 적을 물리쳤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프라세나제도 왕이, 대왕이시여, 그와 같은 자야말로 백성의 행복을 빼앗는 도둑이며 나라의 큰 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어지럽혀 일국에 혼란이 일어나는 근원이 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외국으로부터 침략해오는 적들보다도 더 죄질이 나쁜 자이므로 왕으로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장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그 시기 또한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프라세나제도 왕도 당장 닥쳐올 일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당신을 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부처님 또한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은 부모의 기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처자에게만 마음을 기울여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자, 혹은 부모의 소유물을 빼앗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를 큰 죄로 묶어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은혜는 무거워서 일생 동안 모든 효양을 다하여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믿는 바가 없고 자신의 이양을 위해서 불법을 바르게 전하지 않거나 절을 훼손시키고 경전을 불태우고 승려를 잡아 부리는 등 불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도 무거운 죄인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체 선행의 근본인 백성들의 신념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모두가 선근을 불태우고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자들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죄는 모든 죄들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국왕은 편견을 갖지 말고 엄하게 벌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고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뭐 붓다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샤카족 멸망해야 되고 부처님 열반하시면 끝나는데 얼마 안 남았죠. 요거 이제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엄경을 해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붓다 제 16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붓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